안녕하세요. 1월 13일 목요일. 오늘은 매드팩토. 오늘 시장 아침 6시에 청년의사의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서 하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한가보다도 조금 더 좀 위에 있지만 결국에 하한가를 하면서 회사의 발표가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637만 6,779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오늘 27.54% 하락을 한 38,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저는 이 청년의사에 조금 섣부른 앞선 그러한 보도자료로 인해서 어떤 종목에 있어서 한 7% 정도가 가격 조정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또 HLB에 있어서 조선비즈의 언론사였었죠. 그러한 보도로 인해서 또 28%의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 또 역시 조금 100% 이 청년의사의 언론이 맞다고도 볼 수 없고 현재의 그러한 임상에서의 좀 더 속속들이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언론에서 발표했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임상에서의 또한 악재성 또는 호재성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은 기사의 내용과 회사에서의 반박적인 내용 최근 들어서 지난해 연초부터 가격 조정이 심화되면서 단기 매매로 인해서 근근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금 자리를 잡으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그 청년의사의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팩토서팁의 면역항암제의 병용 임상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서 기사의 내용의 두 가지 요점상은 미국의 MSD 머크사의 키투르다와의 병용 연구에서 피부 독성, 간 독성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정작 머크의 키투르다는 현재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약심 매드팩토가 신청한 용량 감량 변경 계획안에 부결 처리됐다라고 했고요. 매드팩토가 개발 중인 TGF-베타 R1 저해제 팩토서팁이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요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피부 독성 그리고 간 독성을 나타냈다. 이렇게 과정이나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었더라면 할 텐데 마치 저는 이러한 오늘의 이 기사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4대강에서 뚝이 무너져서 사망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문제인가 현 문재인 정권의 문제인가 현 정권에만 온통 그러한 내용을 전가하는 그러한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드팩토는 팩토서팁의 투여 용량을 줄여서 이상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회사의 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임상시험이 당초부터 잘못된 디자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가 지난 10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매드팩토가 요청한 팩토서팁의 이상 임상시험 변경 계획안이 부결 처리되었다.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공개가 됐고 이제 일주일 한 달 정도를 지켜보면 시장에서의 팩토서팁이 과연 이러한 사망 사례 보고라든지 이 부결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재신청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매드팩토는 현재 PD-L1 양성인 진행성 혹은 전이성 피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MSD가 개발한 항-PD1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와의 병용한 벡토서팁의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매드팩토는 제가 영상을 하면서 대략 1년 반 정도를 계속해서 임상 데이터 등 그리고 큰 ASCO라든지 그런 학회에서의 발표에 이렇게 따르게 되면 그렇게 심각한 사망에 이르는 정도는 확인이 처음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과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는 해당 연구에서 기존 벡토서팁의 1일 2회 300mg 용법을 고용법을 1일 2회 200ml 용법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 사유는 키트로다와의 병용요법 연구에서 뚜렷한 피부 독성 그리고 간 독성으로 사망 사례가 보고돼서 회사가 해당 부작용을 벡토서팁의 용량 감량을 통해 조절해 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중앙약심회의 이전에 전문가회의부터 참석한 한 의원은 분명한 것은 의약품 벡토서팁이 세포독성 항암제와의 병용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시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피부 독성 부작용들은 의약 벡토서팁이 TGF 베타를 차단하면서 세포의 사멸이나 세포로부터의 분리되어 나온 항원이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고 피부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한 참석한 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해당 연구에서 보고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SJS 독성 표피 괴사 TEN이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부작용이라는 것이라며 이전 올무티닙도 SJS TEN이 발생돼 해당 약제의 개발이 중단된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피부과 전문의는 용량 감량에 의해 이러한 피부 부작용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위증증성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담보할 수 없다. 그러한 의견을 보인 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이미 키트로다가 PD-L1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가 돼 있고 단독요법으로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벡토서팁과 병행해 굳이 참여 환자를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임상 3상으로 진행을 하면서요, 이러한 머크사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은 보고된 두 건의 사망 사건이 하나는 피부, 다른 하나는 간 부전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며 피부 독성뿐만 아니라 간 독성 여부도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된 간독성 사례가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나 의료인이 제대로 소행도 하지 못하고 단시간에 환자가 사망했음을 지적하며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주주분들께 드리는 말씀 회사 차원에서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두 번째의 이러한 팝업의 내용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비소세포폐암 병용 임상과 관련해서 주주분들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Q&A 형태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비소세포폐암 키트로다 병용 임상이 중단된 것인가? 임상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용량 변경 신청이 부결되었을 뿐이며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목적 임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번 임상 관련하여 부작용이 중요하게 간주되었다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한 벡토서팁 관련 임상을 중단시켰을 것이다. 두 번째는 피부 독성, 간 독성 문제는 벡토서팁이 원인인가?
면역 항암제의 사용과 관련된 피부 독성 이상 반응 사례는 기존에도 다수 보고되었으며 간 독성 문제 역시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고 백도서팁과 면역 항암제 병용 시 나타난 피부 이상 반응 그리고 간 독성 문제는 백토서티 용량 조절을 통한 TGF 베타 억제 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상 반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한 간 독성은 약물 개발의 중단을 요하는 약물 유발성 간 손상의 여부이나 백토서팁 단독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 병용 임상에서 백토서팁으로 인한 약물 유발성 간 손상 사례는 없었고 이와 관련된 문제 없이 임상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임상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됐는데 백토서팁 키트루다 병용이 문제인가? 사망한 암 환자는 피부 독성과 관 독성 이상 반응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다. 임상시험 약과 사망과의 직접 인과관계는 없으며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임상에서도 백토서팁 사용과 관련하여 사망된 사례는 없다. 해외 논문에 따르면 암 환자의 8.5%가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폐암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 네 번째, 다른 임상에 영향을 끼치나 중앙약심회의 이후에도 식약처로부터 동일한 면역항암제와의 다른 적응증 임상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바 있고 다른 임상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다. 대장암, 췌장암 등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머크와의 관계가 있어 문제가 없는지 머크와의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 머크는 임상 진행상을 당사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공유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호 합의에 따라 용량 변경 신청을 진행한 것이고 이후에 대장암 임상 3상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머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회사의 향후 대응은 종양 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암종에서 용량 변경 신청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통해 향후 재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다른 이제 내용도 하나 있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첫 번째 말씀은 또 4,888분이 이렇게 검색을 해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를 지난해에 이제 HLB에서 겪었고 또 청년 약사라고 하는 언론사를 통해서는 2020년 9월에 한번 겪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켜온 바에 의한다라고 한다라면 앞선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거래량은 637만 주가 나왔었고요. 27.54%의 가격 조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공매 세력이 역대급으로 공매도를 10만 2,400주를 했습니다. 평균가는 41,161원의 평균가 10만 2,400주를 했었고요. 오늘 8시 조금 넘어서 이제 오늘의 대차와 대여 상환에 대해서 좀 나올 것이고요. 아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일 매드팩터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서 공매도가 거래 금지에 적용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터 오늘 외국인들이 96,979주를 팔았고 기관들 특히 연기금에서 15만 4천 주를 던졌고 보험 13,000 그리고
여기 금융투자 12,500주, 사모펀드에서 많이 던진 모습이네요. 8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33만 주 정도를 시장에서 내다 팔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일봉상에서는 윗골이 45,000에 하한가에서 샀던,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회사의 내용과 청년의사의 내용이 그러한 조금씩 다른 그러한 기사들로 인했고요. 그리고서는 오늘 전국 단타의 수급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1분봉의 모습으로 오늘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아침 6시부터 기사는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한가는 현재 37,800원의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발표를 하면서 거래량이 움직였지요. 그렇다면 현재가 여기가 38,000원의 가격의 형성, 그 이하에서는 오늘은만 본다라고 한다라면 82,000원에서 하한가 근방에서는 괜찮지 않았나는 생각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요 38,000원 이하에서는 좀 관망을 해보시고, 저는 이 매드팩트의 그동안의 모습으로 봐서는 현재 저는 38,000원 이하에서는 1차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하한가에 잡은 것은 익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생략 일단 하고요. 다시 한번 매수를 한 부분 38,000원대 그 이하에서는 1차 매수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하나의 학습 효과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여지껏 제가 봐온 바로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38,000원에 한번 들어가 봤다는 것. 그리고 내일에 이제 불금, 그리고 다음 주 다시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2차 매수를 통해서 다시 잘 손실을 메꿔가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펼쳐볼까를 합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전개되죠. 저는 현재로서는 김성진 대표의 35년간의 항암 외기를 일단 믿어보고요. 지난해 1월 연초부터는 독일의 그 사회의 그러한 오해,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장난을 쳤다, 여러 가지 회사와 합작을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마치 그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지전능한 신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38,000원 이하에서 한번 1차 진입을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금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의 모습, 회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좀 글로벌 증시도 안정이 되면서 현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재 매드팩토는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청년의사라고 하는, 저는 2번 정도 이제 겪었는데, 앞으로 잘 대응을 해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수고 많으셨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